정보 네트워크에 새롭게 신설된 코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어 공부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도움 주실 차석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 국립경찰대학 외래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MLA 캐나다 학원 대표로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어 습득에 대한 캐나다 동포들의 관심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지만 편안하게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냥 스트레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 압박이 좀 너무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나 그 압박의 그 원인을 보면은요. 원체 영어를 너무 오래 공부해왔다. 30세가 넘으신 분들은 13살부터 이미 10여 년, 20년, 30년가량을 공부를 해왔는데도 그렇죠. 이렇게 영어가 힘든가 하는 그 영어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그런 걸 갖고 계시죠. 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내가 이만큼 문법과 단어를 했으니까 영어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캐나다에 오시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말은 그런 그 문자로 학습한 것과는, 즉 시험용과는 매우 다른 것인데 일종의 좀 착각을 하고 오셔서 좀 처음에 좀 우습게 보셨다가 네. 당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격지심도 또 저희가 있거든요. 워낙 많이 배웠는데 한마디도 못한다는 게 사실 좀 창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창피하다기보다는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이제 그 공포감이 심하죠. 네. 문법책이나 회화책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했는데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건데 예. 일단 영어가 노력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대상이 돼버린 데서 우리는 아주 낭패감을 느낍니다. 네. 다른 일들은 노력하는 만큼 크거나 작거나 결과가 얻어지는데 이 영어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네. 이런 데서 심리적인 압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생체 나이는 자꾸 먹어가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어제 외운 거 내일이면 2개 도망갑니다. 네. 하나 외우면 2개 도망가고 이러는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영어에 대한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시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하시기에 단어나 수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어떤 말을 하려다가 단어가 종종 생각이 안 나서 말이 또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외우지 않고도 영어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 캐나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영어를 우선 외워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네. 겁니다. 사실 어떤 측면으로 보면요. 영어가 외워서 되는 거였다면 돼도 벌써 됐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서 몇십 년 동안 해도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언어는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쉽게 말씀드리면 영이나 핀치 같은 길 이름 같은 걸 막 써가지고 외우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그런데 몇 번 반복하면서 혹은 내가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냥 편안하게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어는 그렇게 돼야 하는데 우리가 영어 자체를 암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아주 큰 폐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 한글을 조금씩 알아갈 때도 기억을 해보면요. 외웠던 기억보다는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단어가 익숙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절대로 외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언어는 그래서 공부한다고 안 하고 습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즉 한국어로 우리가 공부해서 얻었느냐? 아니죠. 습득해서 얻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어는 외국어인데 무슨 수로 그렇게 습득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민을 오실 때 그 손잡고 데려온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던가요? 여러분들보다 단어나 문법이 딸리는 상태에서 영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길을 가졌다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 성인들은 불행히도 공부해야지 하면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쓰면서 했던 그 공부가 이젠 그 방향을 좀 바꿔야 할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은 들어와서 수영을 물장구를 치면서 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수영 교본을 계속 들여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이제는 여러분들도 수영장에 들어가셔서 교본을 멀리 하시고 물장구를 칠 때입니다. 물론 수영 교본을 오래 보면서 물장구를 치면 어느 날은 수영을 하게는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이십니까?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언어는 지금 여러분이 하시듯이 문법이나 단어를 암기하시지 마시고 직접 길로 뛰어드십시오. 여기 밖에만 나가면요. 전부 영어 쓰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셔야 합니다. 우선. 두려움 없이
이제 수영장으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려움 없이 외국인을 대할 수 있는 그 자세부터가 먼저 갖춰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영어 공부와 수영 같은 운동이 꼭 같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교본으로 이 독학하 등법과 링크나 ESL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이 또 거의 같다는 느낌으로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시청자분들을 뵈면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안 드려야 하는데 네. 불행히도 좀 어떤 조금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생각하시던 것과는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ESL이나 링크 같은 데서 뭐 다 무료니까 아주 영어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는 기능이 되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아, 예. 즉, 제가 또 운전 얘기로 비유를 해드리면요. 어느 만큼 기능이 안 되신 상태에서 ESL이나 링크에서 하시면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도로에 나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네. 즉,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조교와 함께 기아를 어떻게 넣고, 뭐, 클러치와 뭐, 악셀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건 배우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여러분을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그래서 운전대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유창성을 갖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하는데요. 네. 이 링크나 ESL 과정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과정입니다. 다른 나라의 ESL과 달리 그 캐나다의 링크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적으로 그 효과가 아주 증명이 된 아주 대단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는 그런 정도의 그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링크에 가서 앉으시면 뭐 어떤 레벨에서 시작을 하시든지 주변 사람들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인과 일본인 또 중국인도 좀 포함이 됩니다만 그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남미 사람들이나 멕시코 사람들이나 스페인어 계통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몇 달이면 링크의 도움으로 듣고 말하고 자유자재로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론 발음은 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주 소용이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들과 함께 앉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단어도 모르고 문법도 몰라서 이거 영어 진짜 할라나 하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주시던 것과는 달리 저희보다 빨리 습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참 불행하게도 이 링크나 ESL 과정은 우리 한국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 예. 이런 말씀도 조금 왜냐하면 여러분이 접한 ESL은 전부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수입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셨기 때문에 여태 해오신 게 그건데 그거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라고 말씀드리면 참 충격이죠. 네, 저 사람 왜 저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한 예를 좀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어는 영어보다 쉽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같은 한자권입니다. 네. 그리고 발음상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영어보다 쉽게 생각하고 하다못해 같은 한자권에도 소리의 유사성 때문에 중국어보다도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영어라는 것은요. 영어는 스페인어, 이태리어, 불어 할 것 없이 모두 라틴어에서 갈라져 나온 것들입니다. 네. 즉 뿌리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 뿌리가 같은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제 공부를 하는 장이니까 공부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해보죠. 네. 뭐 university 하면 다른 나라 말로 우리말은 뭐 대학교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스페인어로 가면 universidad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밑에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막에 보시듯이 표기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하다못해 공부한다라는 말이 study 같은 것도 estudiar 학교 같은 예를 들면 더 그렇죠. school 하는 말이 네덜란드에서는 말 그대로 school입니다. 물론 독일에서는 스펠은 다르지만 역시 길게 school 하고 소리를 내죠. 네, 상당히 비슷하죠. 뭐 독일어나 네덜란드 말은 거의 같고요. 네. 이태리 말만 가도 scuola 합니다. school, scuola. 혹은 스페인어로 가면 escuela. 네. 결국 앞에 모음이 하나 들어가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이지 이들에게는 우리말로 치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을 밥 먹었나? 사투리요. 예, 그렇습니다. 밥 먹었소. 이런 식의 차이를 교정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를 표준말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영어를 우리말로 치면 호남말이라고 하면 경상도 사람이
밥 묻나 하는 사람이 밥 먹었소? 이것을 익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주 그런 어휘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문법상, 즉 말의 나열되는 순서까지도 거의 유사합니다. 네. 당연히 영어를 쉽게 우리보다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이들에게는 방언 습득을 하는 방언을 익히는 과정이 링크이고 ESL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ESL이 아닌 EFL입니다. 즉 네.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입니다.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익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셔야 합니다. 예, 조금 다소 충격적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동감이 가는 이유가요. 저도 여기에 처음 왔을 때 ESL을 다녔는데 한 4개월 정도를 배웠는데 별로 크게 달라지질 못했어요. 근데 달라지지 이유는- 않으셔도요. 사회자분 같은 경우는 말씀을 방송인이시니까 네. 언어 능력이 너무 크셔서 네. 아주 상당히 쉽게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영어 상당히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근데 4개월 후에 별로 크게 달라짐을 못 느꼈는데 오히려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해봤었는데요. 네. 외국인을 대상으로 늘 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렇죠. 그게 더 나중에 4개월 후에 그 달라지는 차이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 부분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하지 않고도 영어를 익히는 네. 그런 길입니다. 즉 아이들은 규칙을 찾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까도 그런 단순한 말들로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영어가 늘들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안에서 영어의 규칙을 스스로 찾으신 겁니다. 즉 문법에 의존하지 않고 소위 문법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학교 문법이 있고 보편 문법이 있는데 그런 보편 문법을 터득하신 것이죠. 근데 네. 그것도 역시 뭐 직업의 특성일까요? 언어적 자질이 이제 충분히 발휘된 결과입니다. 근데 네. 모든 일에 그렇지만 사람은 자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언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는다고 해서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언어 이외의 다른 부분은 더 잘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또 언어 같은 경우는요, 한번 습득을 했을 때는 또 익혀서 있는 것 같다가요, 또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빨리 잊는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 습성은 왜 그런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실은 모두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네.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부터 한 10년간 면벽하시고 계시다가 한국말 못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근데 한국말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긴 하니까요. 네. 그렇죠. 언어를 몇 개를, 물론 어휘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경우는 있지만 영어를 암기 위주로 했을 때에는 사라져버립니다. 아, 외운 네. 것들이 무슨 수로 남아있겠습니까? 영어를 이해하고 영어를 언어로서 사용했을 때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미국에 가면 영어 쓰지 않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히스패닉들이 많아서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의 스페인어 저도 쓸 기회가 없으니까 자꾸 사라져 가거든요. 어휘가 자꾸 사라져가서 스페인어로 대화하다 단어는 영어로 튀어나오고 이런 네.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절대 언어 그 자체의 틀은 너무 간단한 그 틀은 익혀만 놓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실 기본적인 틀조차 모르는 채 ES를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 다니시는 분들이 미리 좀 하시면 좋을 사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영어를 언어로서 익힌다라는 것에는 학문적으로 봐서도 세 가지의 구분을 합니다. 첫째, 음성적인 부분, 문법적인 부분, 어휘적인 부분 이렇게 흔히 뭐 통사라고 하고 뭐 의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단어 공부는 형태에 속하는 거예요. 형태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오신 문법. 요 가장 안 해보셨던 것이 의문적인 부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수록 여기 와서 영어를 습득하는데 거의 원어민과 비슷하게 영어를 익히는 이유가 바로 이 의문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동안 이 세 부분, 의문, 통사, 형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영어 정보 시간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도요, 상당히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리라 사료됩니다. 자, 오늘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